자,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최근 1년간 토지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상가, 이번에는 토지. 네. 이 세트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1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주안동이 차지를 했고요. 그 이제 인천 특징상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짜투리 땅 거래는 조금 빼고 조금 정상적인 거래 위주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 평짜리 거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평, 두 평, 세 평 막 이런 거. 그게 상위 랭크를 했었네요. 네. 평당가가 뭐 거의 비슷했지만 제일 비싼 게 8천만 원대 정도.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거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1번이 이제 평당 7천에 7,049만 원 거래된 거고 지금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28억에 40평짜리가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 쪼가리가 네. 28억에 거래됐던 그렇네요. 그렇죠. 네. 보시죠. 기가 막히죠. 네. 주안동 400-6번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쭉 해보니 이게 도로라든지 알박기 이런 땅들이 평균적으로 좀 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평당가 기준으로 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알박기 가능한 땅들이 좀. 지금 현재 최근에 지어졌어요. 예. 건물이. 이제 시행사가 뭔가 짓기 위해서 그러네요. 부지를 매입한 것 같은데 옛날 모습을 좀. 아, 요런 도로. 여기도 요네, 요 여기입니다. 골목길. 막다른 도로. 그리고 네. 막혀있는 골목길. 로드뷰도 안 들어가는. 잘 네. 보이진 않네요. 네. 이게 아파트를 지어도 통행 들어가네. 들어가잖아요. 네. 컨트롤 보소. 여기는 높게 지을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딱 굉장히 그거 나쁘다. 소규모 재건축 같은 거네. 네. 근데 이게 도로가 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이게 이런 연립주택 지을 당시에 하나의 주택단지로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포함이 안 돼버리니까 이 도로만 그렇죠. 알박기처럼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요즘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거 지으면 사실 주택 단지 내 도로가 다 편입되기 그렇죠. 때문에 도로 지분으로 같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돈이 되네요. 네. 괜찮네요. 네. 금액이 그래도 28억 돈. 그러네요. 네. 앞으로 이런 게 경매에 나왔다. 안 살 겁니까? 사야죠. 네. 네. 장기 투자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한 6, 7년 전에 경기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진짜 경매에 수두룩 빽빽 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토지 수업할 때 소액 투자해가지고 재개발에 들어가는 작은 땅들 있잖아요. 네네. 혹은 재개발은 안 들어가지만 아파트가 들어갈 만한 네네. 3종 주거지나 네. 준주거지나 상업 그렇죠. 지역에 네. 이런 땅들을 수두룩 빽빽 했었습니다. 진짜. 네. 이런 거 투자는 좀 입지 무조건 좋은 데 들어가야 되겠다. 입지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래야 빨리 그렇죠. 시행사가 사실 이런 사들이니까. 도로는 시행 부지가 뭐 달려들지 않은 이상은 뭐 특별하게 누가 사서 개발하거나 그렇죠.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땅 개별적으로 네. 개발하기 힘드니까. 오랜 시간을 조금 요하는 그런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시기가 또 시기만큼 인천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 같아요. 네. 주안동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은 곳인가 봐요. 도심이죠. 참 주안역. 무도심이죠. 좀 구도심이고 구도심. 네. 약간 현재의 주안동 하면 약간은 하위권인데 그래도 인천의 가장 단점이 교통이 그렇죠. 안 좋은 점인데 네. 그나마 그래도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 네, 그나마 이제 교통이 조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도 주안이 이제 송도선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인천에서 여기 주안동 일대를 좀 더 키우고자 하구나 이런 내용 이런 거는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요 수인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주안동은 지금은 이제 순위는 약간은 낮은데 앞으로 조금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상권은 이제 또 다른 네. 문제죠. 네. 제가 말한 거는 아파트고 여기 상권은 또 괜찮아요. 그냥 이제 인천 내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네. 순위권에 있는 동네. 완전 구도심 상권이라고 보셔야 되고 네. 제가 예전에 들어본 게 한 20대 초반, 20대 전에 주안에서 주먹자랑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네. 무서운 동네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상권들이 좀 발달돼 있었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인천에서 상권 1등이 어디냐면 여기 부평에서 부평 시장까지 가는 요 라인이 네. 연결되는 요 라인이 1656개로 인천 1등이거든요. 네. 예. 이제 호갱노는 기준으로.
그 다음 이제 좀 큰 데가 어디냐면 여기 동인천역 있는. 동인천. 네. 네. 그 다음이 미추홀구. 여기서 이제 주안역 있죠. 네. 네, 주안역 요 아랫부분 여기가 이제 거의 인천의 한 3위 정도 됩니다. 상권을 보자면. 네. 그래서 이제 집은 좀 싸지만 우리 부산의 서면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대구 동성로도 그렇고 네. 상권은 좀 이제 발달되어 있는 곳. 주안도 이제 개발을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많이 들은 것 호재가 같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로 보고 투자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주안역 인근입니다. 네. 자, 1등이 이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는 주복 부지로 들어가는 시행 부지로 들어가는. 네. 역시 비싸게 팔린 땅. 시행부지. 네, 3위 안에는 항상 시행 부지가 있는 항상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네. 상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하다가 한 2, 3년 뒤에 우리가 이 컨텐츠를 계속 하고 있다면 네. 그때도 시행부지가 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땅을 사야 될지 조금 공부가 많이 될 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일 때 그러니까요. 이런 땅이 이제 네. 좀 많이 팔리니까 비싸게 팔리니까 이런 땅을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시까지 이제 다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세 손가락 안에는 시행부지가 꼭 네, 들어갔잖아요. 항상 있었죠. 네. 그 신호가 뭘로 보면 되냐면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런 대단지도 오르지만 소규모 시행부지도 그렇죠. 중견 소형 건설사들의 시행부지가 네. 이제 따라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1등은 요 아파트 부지, 시행부지였습니다. 네, 2등 멋집니다. 보여주시죠. 네. 2등. 2등 궁금합니다. 네. 2등은 좀 가격이 갑자기 확 다운이 됩니다. 오, 청라입니다. 네. 청라. 청라에 오. 대지 면적이 되게 커요. 이제 3,232평. 오. 평당 4,486만 원에서 1,45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금액도 커요. 네. 중간에 뭐 금액대가 많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짜투리, 재개발, 재건축으로 거래된 금액대이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거래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청라동 157-11번지. 네. 사실 청라가 4천만 원대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싸다는 네. 느낌이 조금 네.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것보다 더 작은 신도시인 우리 부산에 있는 네. 일강 신도시나 네. 네. 그다음 명지 국제 신도시 이런 데도 3, 4천 3, 하니 4천 하죠. 그렇죠. 네. 거기보다는 사실 여기가 더 훨씬 좋은 좋죠. 곳입니다. 집값도 더 비싸고 동네 자체도 좀 사실은 더 좋은 동네고 네. 이런데 이 땅은 좀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또 봐도 얼핏 봐도 좀 메인라인인 것 같은데 한번 네. 보시죠. 이 세로축 메인라인 그렇죠. 그렇죠. 여기 청라동 안에서도 네. 보세요. 이제 7호선이 지나가는 이런 메인라인의 커널웨이 완전 메인 네, 라인이거든요. 딱 상업지 라인이거든요. 네.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 둘러싸여져 이제 있고. 커널웨이가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괜찮다. 미래 가치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사실.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겠네. 넘어가요. 넘어가야 되겠네요. 넘어가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땅이네요. 예.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펜스네요. 2022년 최근이니까 한 5월달 한번 볼까요? 네, 오. 5월달도 최고 있고. 그렇네요. 이건 터다지기 하는 거. 예전에는 역시 모델하우스를. 모델하우스 쓰다가 맞죠. 21년 작년 말까지만 해도 모델하우스 그러네요. 쓰다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하려고 펜스를 쳐놓은 것 같아요. 이런 요지가 가끔씩 있어요. 보면 예, 그죠? 예. 네. 이런 땅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네.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역시 CD님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싸다라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왜 싸냐? 왜 싸냐면 이제 인천 결국에는 이 땅을 뭘로 쓸 거냐? 네. 그냥 주상복합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네. 보면. 네. 그 옆에도 그렇게 지어 있으니까 네. 네.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25년 오피스텔. 오피스텔 지으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땅이 가장 비싸게 팔릴 때가 뭔가 개발 부지로 쓰일 때잖아요. 네. 네. 근데 상업지는 용적률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상업지는 필히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을 넣도록 돼 있어요. 상가나 오피스텔 네.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오피스텔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인천은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네.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분양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싸야지 되겠죠. 네. 예, 좀 싸야 분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된 부동산 건물이 싸게 분양을 해야 되고 분양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원재료인 토지도 조금 싸야 저렴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가나 땅도 시행부지로 쓰일 때 가격이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네. 그것도 비싸는 흐름이 기존의 앞주택 시장이 좋아야지 비싸게 팔 수 있고 분양률도 높기 때문에 네. 땅도 좀 비싸더라도 네. 더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싼 이유는 물량이 많고 현재 인천의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더 저렴하게 사야지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야, 부동산은 입지도 중요한데 진짜 그 지역 도시 전체의 흐름도 굉장히 좀 잘 살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시장성이 엄청 네. 중요하죠. 시장 사이클. 네. 파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분석을 하겠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 찍을 때 네. 바닥일 때 땅을 사서 내가 팔 때는 화랑이다. 이 분양할 때는 화랑이다. 이게 최고 좋은 거죠. 화랑 때 팔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거의 뭐 돌을 닦지 않는 이상은 그 시기에 팔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면 이 땅 가격도 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그렇지. 없는. 사업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중간중간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상권이 안 좋은데 상가 가격은 올라가는 이유. 네. 이게 이제 시행부지로 쓰이기 때문에. 시행부지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등이 4,486만 원 해서 청라의 메인 자리가 그렇죠. 메인이라고 봐야죠. 커널웨이 쪽은 네. 다 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금액 전체 금액은 1,450억이지만 네. 사실 평당가는 정말 매력 있는 가격에 샀다 맞죠. 네. 저는 사실 모델하우스처럼 제가 만약에 이 땅 주인이라면 뭐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좀 더 쓰다가 임대료를 받은 더 쓰다가 이제 분양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좀 있다가 짓고 분양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안 좋을 때보다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모델로스로 버티는 거네요.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임대로 해서 그냥 이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버티는 거지.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뭐 내부 사정은 모르죠 우리도. 네. 네. 자, 3위. 2등이 굉장히 흥미로운 네. 물건이었어요. 네. 자, 3등은 도심이네요. 구월동. 네, 구월동. 아까 말씀해주신 구월동에 위치한 네. 여기도 삼면도로. 네. 서울의 인천의 3도심 중 하나죠. 네. 송도, 구월, 부평. 부평. 네. 네. 142억 1629만 원 평당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구월동 153-2번지. 이런 것들은 좀 뭐 구월동의 뭐 위상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적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터미널역 여기서 이제 가로축이네요. 예. 백화점에서 쭉 예. 가면 위치한 곳입니다. 주변에 공원도 좀 보이고요. 네. 상업지 코너 자리고. 네. 너무 깔끔합니다, 네. 그죠? 네. 신도시 느낌이 나는데요. 예. 네. 여기는 깔끔한 딱 택지지구네요. 맞죠? 네. 택지지구에 있고. 대로변인데 요것만 딱 비어 남아 있는 있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또 요지가 또 비어 있었네요. 그렇죠. 요지가 비슷해요. 이분도- 과거에는 뭘로 썼을까요, 여기가? 자, 그래도- 볼까요? 네. 네. 15년? 이렇게 좀 쓰고 있었고. 네. 거의 비워놨다 맞죠? 네, 또. 그렇네요. 좀 아쉽네요. 요지인데 뭔가 좀 행사장이라든지 음. 우리 보통 뭐 박인세일 하는 그런 그렇죠. 2월 상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행사장으로도 좀 임대를 했었어도 음. 괜찮아 보였는데 음. 우리 모델하우스 임대 놓듯이 네. 돈만 되면 낮은 거 이런 거 맞죠? 지어놓고 네. 이렇게 그렇죠. 칸별로 해서 그렇죠. 임대를 놓으면 나쁘지 않았을 네, 건데. 올리브영 있는 거 보면 상권이 그렇게 안 좋은 데는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있네요. 올리브영 다 네. 있는데 아, 그냥 저 1층 판넬 건물이라도 지어서 세를 주고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네. 그 이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 둘 중에 귀찮아서 하나겠죠. 그런가? 돈이 많아서 그런 필요까지도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여기에 영혼을 다 털어넣어서 진짜 없어서 그 판넬 건물 지을 정도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도 다 의견을 모았지만은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냥 젖먹던 힘까지 그냥 다 짜내서 판넬 건물 1층짜리 하나만 지었어도 그렇죠. 굉장한 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네, 또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가 네. 아니니까. 임, 임차인들 보고 지하라 해도 지을 것 같은데 어, 위치가 저는 좋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협의점을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조금 아쉬운 매도가 네. 좀 될 것 같네요. 상업지 분포도가 많이 없다만 맞네 옆에 네, 있고.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여기가 있는데 백화점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좋네요. 네. 네, 공원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좀 신흥상권 같은 네. 느낌 들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괜찮은 당인데 네. 가격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기 평당 4천이면 뭐 그래 비싼 건 아닌 것 같이 네. 보여요. 네.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지역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네. 그래도 여기 3도심 중에 하나의 지역이 그렇죠. 그렇죠. 네. 주변에 아파트도 깔끔한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 9월 쪽에는 뭔가 개발 호재도 많고 하니까. 네. 3위가 이제 9월동이었습니다. 네. 주로 보면 이제 상가랑 토지를 합쳐서 보면 1등이 부평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요 남동구나 주안이나 이래서 네.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도 토지 용도 지역이 상업지, 교통 좋은 상업지 이런 네. 데가 거의 다 순위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택지지구.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서울부터 다 돌았는데 네. 딱 공통적인 게 이런 구도심의 역세권 상업지 혹은 이런 신도시 택지 그 다음에 시행부지의 짜투리 땅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네. 참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런 땅을 사면 되네요. 그렇죠. 저도 이거 듣고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땅이 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네. 4평짜리, 5평짜리 이런 거.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도시 계획을 먼저 잘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교통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교통망이 좋아질 건지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호재를 보면서 미래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점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인천 1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